네, 안녕하세요. 네, 윤여창 선생님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로밖에 여러분이랑 볼 수가 없는 점 되게 유감이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라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되는 파트는요, 우리 교재에서 네 번째 그래프 해석 파트거든요. 자, 네 번째. 자, 그래프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왔다고 선생님을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3에 올라가고 고2 2학기 때 이제 수투를 배우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표현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프 해석에 대한 뭐 대칭성이라든지 증가감소라든지 오목볼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건데,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는 세 가지 포인트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대칭성. 자, 두 번째 증가와 감소. 세 번째 오목과 볼록.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대칭성부터 어떤 애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대칭성입니다. 자, 대칭성에서 우리가 가장 대칭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요,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 배웠던 절대값 함수예요. 복습을 좀 해볼까? 자, 먼저 그때 했던 애들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fx, y는 0이라는 그림이 주어졌다고 할게요. 1사후면에는 뭐 이런 그림 들어가 있고요. 2사후면에는 이런 그림 들어가 있고요. 4사후면에는 이런 그림 들어가 있고요. 3사후면에는 뭐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런 fx,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자, 다음 첫 번째부터 볼게요. f 절대값 x, y는 0이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두 번째 fx, 절대값 y는 0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세 번째 f 절대값 x, 절대값 y는 0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네 번째 f 마이너스 절대값 x, y는 0.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f x, 마이너스 절대값 y는 0이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f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는 0이다.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덟 번째 하나만 더 해볼까? f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절대값 y는 0이다.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이 8가지를 한번 직접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거 생각해봐. y는 1을 넣을 때랑 마이너스 1을 넣을 때랑 이 식이 분명히 변화할 거예요. 그런데 x에 1을 넣을 때랑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또 2를 넣을 때 마이너스 2를 넣을 때, 3을 넣을 때 마이너스 3을 넣을 때, 지금 뿔마로 뭐를 넣든지 간에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x에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이 값은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x좌표는 항상 뭐만 도출이 되겠다? 양수의 값만 도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살리고 y축에 대해
대칭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즉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축보다 오른쪽 말하는 거죠. 오른쪽 살려주시면은 샥 이렇게 생겼어. 대칭 샥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얘 같은 상황이겠죠. y의 절대값이 있다. y의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겠다. 그러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살리고요. x축 대칭시키자라는 거야. 자, 그려볼까? 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대로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그림 그릴 수 있고요. 자, 이 상황도 봅시다. x랑 y에 모두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x의 양수음수, y의 양수음수를 넣더라도 항상 양수만 반응을 하게 되죠. 도출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살리고 뭔 짓 하자. 이번에는 x랑 y에 대한 양음에 대해서는 몇 개의 조합이 가능해요? 뿔뿔뿔마 맞뿔 마마 네 가지가 가능하죠. 그걸 각각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1사분면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살리고 나서 x축 y축 xy축이랑 원점 대칭을 시켜주자.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나오겠다? 1사분면만 살리고요. 이렇게 생긴 거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자, 여기에는 절대값 x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 자,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일까? 아까 1번 상황은요. x의 양의 값을 넣든 음의 값을 넣든 양수만 도출이 됐어요. 얘는 x값에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무조건 음수만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을 살려주고 뭐 대칭? y축 대칭 시킵니다. 자, 그래서 샥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그림 봐봐.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겼죠. 이게 오른쪽에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빨리 한번 끝내보자. 자, 이때는 y의 마이너스 절대값 y가 있으니까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살리고요. 그리고 뭐? x축 대칭 시키자. 자, 그래서 이것도 그림 그려보시면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그려봐. 어때? 저 하고서 샥 한 다음에 위에 똑같이 생긴 거 쫙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섯 번째. 자, 요때는요. 어디 살려줘? x랑 y가 모두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살리고 그리고 뭐? x축, y축 원점 대칭 시키자. x, y에 뭐를 넣든지 간에 항상 음수만 도출이 될 거 아니야. 모두 다 음수인 부분은 3, 4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3, 4분면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걔네들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뭐야 어디 3, 4분면 걔 귀찮네 이거. 이렇게 생긴 게 여기에도 있을 거고요. 여기도 있을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얘는요. x는 무조건 양수만 도출되고 y는 무조건 음수만 도출되겠죠? 그래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어디야? 4, 4분면이죠. 그래서 4, 4분면 살려주고 나서 뭐? x, y축 그리고 뭐까지? 원점 대칭까지. 이렇게 해주자. 자,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4, 4분면이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싹 나올 거예요. 싹 이렇게. 자, 여덟 번째. 자, 얘는 어떻게 되겠니? 자, 여기 지금 조금 선생님이 이상한 거 해놨거든? 이상한 거? 뭐 어떻게 될까?
자, 근데 봐봐. 절대값 속에 a라는 놈이 있을 때랑 절대값 속에 마이너스 a라는 놈이 있을 때랑 어때? 같죠? 절대값 속에 있는 마이너스라는 부호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왜냐면은 절대값이라는 건 뭐다? 사이즈다. 절대값은 사이즈예요. 사이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같은 게 붙는다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자식이랑 똑같은 거야. f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는 0이다라는 식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여기 있는 6번 식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절대값 함수가 계속 대칭성을 다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거 그 이상의 절대값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꼭 알아두시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대칭성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내용들이 뭐가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 학원을 다녔든 간에 그냥 혼자서 독학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은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홀함수와 짝함수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자, 첫 번째 특징, 표현, 예,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홀함수랑 짝함수의 특징. 홀함수는요, 원점 대칭인 함수를 의미합니다. 짝함수는요, y축 대칭 함수를 의미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원점 대칭이랑 y축 대칭이면 기함수랑 우함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배운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요, 기함수랑 우함수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때 서구에 그 수학이 들어올 때 번역을 조금 잘못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 한글말로 홀함수 짝함수라고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몰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왜 기함수라고 일본 애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는 좀 알 것 같긴 해. 이게 홀수라는 게 어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어드? 자, 이거 너네들이 고등학교 영단어로 기이한 뭐 이런 뜻으로 배웠을 거야. 기괴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사실 명사로 홀수라는 뜻이 있어요. 홀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이거를 기이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기이한 함수다, 어드 펑션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기함수다 라고 번역을 한 게 아닌가 선생님은 추측을 해보고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 짝수도 영어로 eve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even 펑션이라고 하는데 짝함수를 이거를 뭐 어떻게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단어, 어떤 한자인 우라는 단어로 이렇게 치환을 한 게 아닌가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계 일선에서는 기함수랑 우함수라는 말은 배제하고 있고요. 짝함수랑 홀함수라는 말을 대체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홀함수랑 짝함수를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f-x는 마이너스 fx다. x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랑 붙이지 않았을 때 그거의 함수값은 뿔마 관계에 놓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원점 대칭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짝함수라는 놈은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 1을 대입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 결과는 같아야 되고요.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은 f-x는 fx다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얘를 볼게요. 얘. 자, 이 함수를 원점 대칭인 함수를 홀함수라고 한 이유가 있고요. y축 대칭인 함수를 짝함수라고 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 다항함수에서는 원점 대칭이 되기 위해서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항들의 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y는 x의 세제곱, y는 2x의 5제곱, y는 x의 99제곱 더하기 x의 49제곱 더하기 3x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홀수차들의 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개수는 양수이든 개수는 짝수이든 홀수이든 상관이 없는데요. 차수는 홀수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홀수차수가 겁내 많고 홀수차항이 겁내 많고 짝수차항이 딱 하나 쏙 들어갔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삼각함수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게. 1학기 때 뭐를 배웠냐면요. 삼각함수에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를 배웠죠. 거기에서 도 대칭성이 존재했었습니다. 주기성과 대칭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사인 함수하고 탄젠트 함수는 원점 대칭이 됐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y는 sin x라는 함수, 그리고 y는 탄젠트 x라는 함수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짝함수를 볼게요. 홀함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짝함수도 같은 이유에서 y는 x제곱, y는 x의 6제곱, y는 99, x의 94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4, x의 4제곱 이딴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상수함수는 차수가 0이기 때문에 얘는 짝함수가 됩니다. 더하기 3 이런 거 넣어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삼각함수에서 y축 대칭인 함수 하나 기억나는 거 있죠? 뭐다? y는 코사인 x. 자,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짝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아까 표현이라고 해서 알려준 게 있는데 이거는요, 문제 상황에서 이거는 y축 대칭이다, 이거는 원점 대칭이다 이런 거 안 알려주고요. 그냥 요 식을 그냥 여러분들 문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는 원점 대칭이라는 의미구나. 위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란 말이 있네? 그런데 원점 대칭이다? 그럼 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겠구나. 이런 식의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홀함수랑 짝함수에서 선생님 조금만 더 발전을 시켜볼게요. 자, 요런 함수랑 요런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y는 fx 더하기 f-x라는 함수랑 y는 fx-f-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럴 때 요 함수랑 요 함수는 각각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짝함수나 홀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물어볼게요. 잠깐만, 다시 라지 fx라고 할까? 라지 gx? 이렇게 해보자. 자, 짝함수인지 홀함수인지 알기 위해서는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x에 뭐를 한번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자. 자, 그래서 f-x를 한번 써볼게요. 라지 f-x는 뭐가 된다? 스몰 f-x 더하기 fx가 됩니다. 얘랑 똑같네. 그래서 결과 라지 fx랑 뭐랑 같다? 라지 f-x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지 fx라는 함수는
선생님이 써준 이 표현, 홀함수랑 짝함수에 대한 표현에 의거하여 무조건 뭐가 되겠다? 무조건 짝함수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라지 gx는 뭔지 좀 볼게요. 자, 이번에도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볼게요. 라지 g 마이너스 x는 뭐가 된다?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묶어주시면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라지 gx랑 일치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라지 g 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g 마이너스 x랑 라지 gx 사이에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에 놓인다. 뭐가 되겠다? 자, 라지 g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라지 gx랑 같대요. 그러니까 뭐다? 원점 대칭이다. 홀함수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칭성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1학기 때 배웠던 뭐 지수함수를 가지고도 이 예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있다고 해봐.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다고 할게요. 자, 얘는요, 스몰 fx랑 스몰 f 마이너스 x라고 얘를 생각했을 때 여기 x에 뭐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같아진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응?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같아졌다? 무슨 함수다? 짝함수다. y축 대칭이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그냥 보자마자 우리가 얘가 이런 꼴이면 무조건 짝함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보자마자 뭐다? 짝함수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얘도 봐봐. y는 뭐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다? 이 꼴에 그대로 부합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뭐가 되겠다? 홀함수가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원점 대칭이겠구나.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겠으나 원점 대칭이겠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응? 자, 그러면 홀함수 짝함수를 가지고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볼게요. 조금 더.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f라는 함수를 홀함수라고 하고 gx라는 함수를 짝함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 함수들의 결과는 뭐가 될 것이냐? 자, 홀함수랑 홀함수를 더했다. 뭐가 된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홀함수예요. 홀함수지. 아까 말했잖아. 얘 원점 대칭, 얘 원점 대칭. 홀수차 더하면 뭐만 남아? 홀수차들의 합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겠죠. 물론 이런 상황은 존재합니다. 이 f는 그냥 어떤 뭐 y는 x라는 함수고 이 f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홀함수다 라고 했을 때 얘랑 얘 더하면 0이 돼버리니까 이건 완전히 개소리가 되겠죠. 상수함수니까 짝함수가 될 거 아니야.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홀함수가 되겠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자, 홀함수랑 짝함수를 더했어요. 그럼 짝수차랑 홀수차가 지금 섞여 있겠지? 개소리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짝함수랑 짝함수를 더했다. 짝함수랑 짝함수를 더했다. 뭐가 돼? 짝수차랑 짝수차 항들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 짝함수 되겠다라는 거야. 자, 네 번째. 홀함수랑 짝함수를 곱했어요. 홀함수랑 짝함수 곱했어. 그럼 뭐가 될까? 자, 다시. 홀함수랑 홀함수를 곱했어. 뭐가 돼? 여섯 번째. 짝함수랑 짝함수 곱했어. 뭐가 될까? 자, 잠깐 선생님이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살짝 잠깐 포즈 버튼 누르시고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거 전 예에서 라지 fx를 스몰 fx 더하기 스몰 f 마이너스 x로 설정을 했을 때 이 함수가 짝함수가 된다라는 거 어떻게 보였죠? x자리에 뭐를 대입했다?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라는 거야. 물론 합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곱함수나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 결과가 짝함수가 될지 홀함수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고 조금 더 엄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정확하고요. 한번 해봅시다. 자, fx가 홀함수기 때문에 f-x는 마이너스 fx라고 할 수 있고요. 짝함수에서 짝함수니까 gx는 g-x는 gx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hx라는 함수라고 놔봐. 누구를? fx 곱하기 gx라는 자식을.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f-x 곱하기 g-x다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해 놨으니까 f-x는 뭐다? 마이너스 fx다. 자, g-x는 뭐다? gx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fx 곱하기 gx가 됩니다. 그러면 hx를 fx 곱하기 gx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결과 마이너스 hx가 되겠죠? h-x랑 마이너스 hx가 같다? 무슨 함수? 홀함수 되겠죠. 홀함수랑 짝함수를 곱해줬더니 홀함수가 됐다. 이런 과정 거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홀함수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생각하셔도 되긴 합니다. 홀수차, 짝수차 곱하면 무슨 차? 홀수차 되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거 봐봐. 홀함수에서 가장 간단한 얘 y는 x라는 함수 있죠. 짝함수에서 가장 간단한 얘 y는 x제곱이 있을 거야. y는 x랑 x제곱 곱하면 뭐가 되지? x세제곱 되죠. 이건 무슨 차야? 홀수차가 되죠. 그래서 홀함수다 라고 빠르게 판단하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얘를 한번 볼게요. 얘 어떻게 될까? 얘도 똑같이 해봐. hx라는 자식을 fx 곱하기 fx라고 하자.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해봐요. h-x는 f-x 곱하기 f-x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fx 곱하기 마이너스 fx가 되니까 그냥 fx 곱하기 fx랑 같아져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hx다. 엄마, h-x랑 hx가 같네? 그러니까 무슨 함수? 짝함수가 되겠다. 자, 짝함수. 자,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결과는 짝함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3개 더 볼 건데요. 4개 봐야겠구나. 자,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서 ffx라는 함수, gx라는 함수, fgx라는 함수, gfx라는 함수 얘네들은 각각 뭐가 될 것이냐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hx를 fx라고 해봐. 그러면 h-x는 뭐가 된다? f-x가 될 거고요. f-x는 뭐야?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그래서 f-fx가 될 거고요. 근데 fx는 또 무슨 함수야? 이 f도 역시 홀함수죠. 그러면 홀함수면은 f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지금 봐봐. f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요,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서 이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짝함수는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안 나가요. 그냥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앞으로 상 나갈 수 있겠다 결과 마이너스 ffx가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뭔데? 마이너스 hx가 되겠다. h-x랑 마이너스 hx가 같다? 무슨 소리야? 홀함수다. 홀함수가 돼요.
자, 얘의 결과는 홀함수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봐. 선생님이 방금 G라는 자식은 속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소멸한다 그랬어요. F라는 자식, 홀함수는요, 마이너스를 함수 밖으로 빼냈을 때 마이너스가 그대로 밖으로 나간다 그랬거든? 자, 여기 생각해봐. 여기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고 쳐봐. 그럼 그 마이너스는 앞으로 감에 따라 G가 하나만 있는, 소멸시킬 수 있는 G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나 있어요. 그냥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직접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직접 해봐. 얘 짝함수 돼요. 이거 소멸시킬 G가 있기 때문에 얘도 그 결과 짝함수가 됩니다. 이거 짝함수 돼요. 자, 8, 9, 10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소멸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이렇게 해서 원점 대칭인 함수랑 y축 대칭인 함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볼게요. 대칭성. 세 번째 소재인데요. 세 번째. 선대칭입니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f a-x는 f a 플러스 x다. 자, 두 번째 f 2a-x는 f x다. 뭐 이런 표현들 쓸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 자, 그러면 이게 왜 x는 a 대칭이냐? 이 자식은 왜 x는 a 대칭이냐?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 x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a라는 지점이 있다고 해봐. a라는 지점이. 응? a라는 지점이 있을 때 좌변이 의미하는 건 뭐냐? a에서 x만큼 덜 간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의미합니다. 자, 우변을 볼게요. a 플러스 x, a에서 x만큼 더 간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의미해요.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야. 얘랑 얘가 같다. 그러면 x의 간격을 조금 달리 해볼게요. 자, a에서 x만큼 덜 간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a에서 x만큼 더 간 지점에서 함수값이 같대. 얘랑 얘가 같대. 자, 이래놓고 나서 좀 봐봐. 자, 여기 그려볼게. 접어봐. 그대로 접히죠? 그대로 접힌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을 이루겠구나 라는 거야. 근데 이 직선이 뭐야? x는 a라는 친구죠. 응?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사실 조금 센스가 있으면 좀 알아챌만도 해요. 근데 얘는 도대체 왜? 왜? 자, 여기 0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 우변을 f0 플러스 x라고 놔볼게. 자, 0이 있고 2a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좌변이 의미하는 건 뭐냐? 2a에서 x만큼 덜 간 지점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자, 우변은 뭐냐? 0에서 x만큼 더 간 지점에서의 함수값입니다. 근데 이 자식이랑 이 자식이 어떻다? 같다. 이거야. 자, 이번에 또 x를 좀 달리 해볼게요. 이만큼. 자, 여기에서 함수값이랑 여기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 뭔 소리요? 결국에 지금 보시면 0이랑 2a라는 이 두 지점의 한 가운데에 있는 요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을 이루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0이랑 2a 한 가운데는 어딘데? a가 되죠. x는 a 대칭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대칭 함수의 결과, 이런 애들이 x는 a 대칭이라고 할 수 있구나 라면은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fa 플러스 x랑 f b 마이너스 x가 같다 라고 나왔다고 할게요.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 물론 이렇게까지 지저분한 조건이 나올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정도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지점으로부터 X만큼 더 간 지점에서 함수값과 B라는 지점으로부터 X만큼 덜 간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의 한 가운데에 가게 되는 그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되겠다. 대칼코마니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X는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직선에 대해서 얘에 대해 대칭이다, 선대칭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대칭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파트에서 요거랑 비슷한 식을 본 적이 있을 거거든?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삼각함수는요, 사인 함수도 코사인 함수도 탄젠트 함수도 모두 다 주기함수라고 했었거든요. 같은 꼴이 반복되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하죠. 거기서 나왔던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돼요. 선대칭 함수랑은요, 주기함수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주기함수는 이런 친구예요. 자, 이런 꼴. 자, 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얘는요, 주기가 절대값 A인 주기함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주기라는 거는 수학에서든 과학에서든 양수로 표현을 합니다. 주기라는 거 자체를. 음의 값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주기가 절대값 A인 주기함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얘가 왜 주기함수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긴 지금 대칭성을 설명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게요. F A 플러스 X는 F B 플러스 X가 나왔다라고 할게요. 자, 얘는 뭐가 될까? 얘도 주기함수입니다. 얘도 주기함수인데 구분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얘랑 잘 구분해 보세요. 얘랑 얘의 대표로 얘를 선생님이 써놓은 거고 이거의 일반형으로 얘를 써놓은 거거든. 얘랑 얘의 꼴을 잘 봐봐. 앞에 상수 붙어 있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주기함수는요, 뒤에 x 앞에 붙은 부호가 같습니다. 선대칭 함수는요, x 앞에 붙은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좌우변에. 얘는 어떤 주기를 갖는 주기함수다? 주기가 절대값 b-a인 주기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 친구랑 이 친구 무조건 꼭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언뜻 봤을 때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선대칭 함수로 넘어갈게요. 선대칭 함수. 자, 얘는요, 뭐 a, b 대칭인 함수, 이 점에 대한 대칭인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fa-x 더하기 fa 플러스 x는 2b다. 자, 두 번째, ea-x 더하기 fx는 2b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a, b에 대한 대칭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둘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1번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지점이 있고요.
a로부터 x만큼 덜 간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 하나 고정을 할게요. x만큼 덜 간 지점에서 함수값이 있어. 자, 또 여기 이 1번식의 양변을 2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눠주면요. 2분의 fa-x 더하기 fa 더하기 x 얘가 b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a에서 x만큼 덜 간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a에서 x만큼 더 간 지점에서 함수값의 평균이 뭐다? 평균이 2로 나눴죠. 평균이야. 평균이 b다 이 소리야. 자, 그래프에서 평균의 개념은요. 1대1 내분점을 의미합니다. 중점을 말하는 거죠. 중점. 응? 즉 여기 a-x라는 지점이 있고요. a에서 x만큼 더 가가지고 a 플러스 x라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a 플러스 x 위에 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y는 b라는 점 하나 둘게요. 그러면 두 점의 두 함수값의 평균이 b다 라고 했어. 즉 a-x, fa-x랑 a 플러스 x, fa 플러스 x 이 두 점의 평균, 즉 중점이 뭐가 되겠다? 얘랑 얘 중점 뭐가 되겠어? x좌표 뭐가 돼야 돼? a가 되겠죠. 얘랑 얘의 평균은 b가 된대요. 그럼 얘랑 얘의 중점이 뭐다? a, b다. a, b다. 이 자식이랑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 사이에 중점이 a, b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샥 해가지고 여기에 점을 잡아줄 수 있겠죠. 이 점이 a 플러스 x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x를 왔다 갔다 막 여기로 잡아주고 해서 좌우 여기에 있는 함수값과 여기에 있는 함수값의 중점은 뭐다? 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뭐가 됐든 어떻게 x값을 잡아주든지 무조건 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된다? a, b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된다. 왜? 이 점이 그 두 점 사이에 중점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보자마자 a, b 대칭이구나, 점대칭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엄마야? 설명이 제목이 잘못됐네? 점대칭 함수예요. 즉 점대칭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점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게요. fa-x 더하기 fb 플러스 x 얘가 c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다고 할게요. 얘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다? 이 점과 이 점의 딱 중점 그거는 얘랑 얘의 평균이 2분의 c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c에 대한 점대칭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대칭과 점대칭 함수의 예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라지 fx를 fx 더하기 f ea-x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볼게. 자, 이거는 어떤 함수가 될까? 자, 하나 더 할게요. 라지 gx는 fx 마이너스 f2a-x래요. 이건 어떤 함수가 될까? 얘랑 얘는 각각 어떤 함수가 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포즈 버튼 눌러주시고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봅시다. 자, 여기서 x자리에 ea-x를
대입해 볼게요. 자, 이거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뭐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대입해 보면요. 뭐가 되냐? 라지 f 2a-x가요. 스몰 f 2a-x 더하기 스몰 f x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엄마 얘랑 얘가 똑같지? x자리에다 2a-x를 대입했더니 결과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얘랑 얘가 같다? 무슨 함수다? 라지 fx랑 라지 f 2a-x가 같아요. 그러면 3번에서 배웠던 선대칭 함수의 표현법에 의해서 뭐에 대한 대칭이다? x는 a 대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요 함수를 딱 봤다? 그러면 여기로 연결시켜서 뭐 대칭이다? x는 a 대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예 gx도 볼게요.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x자리에다가 2a-x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라지 g 2a-x는 뭐가 된다? 스몰 f 2a-x 마이너스 스몰 f x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마이너스를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 2a-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떤 관계에 놓인다?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에 놓이는 거죠. 결과 라지 gx 더하기 라지 g 2a-x는 0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요 꼴과 비슷하게 생겼죠. 같습니다. 같은 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랑 연결시켜 주시고요. 결과는 뭐가 되겠다? x좌표의 평균은 a, y좌표의 평균은 0. 그래서 a, 0 대칭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랑 대칭성에 대해서 4가지 소재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절대값 함수, 두 번째 홀함수, 짝함수, 세 번째 선대칭 함수, 네 번째 점대칭 함수 이렇게 봤는데 사실상 여기 2번에서 다뤘던 홀함수랑 짝함수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예요. 자, 여기 다시 봐봐. 표현법에서 f-x는 -fx다 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이 식에서 a랑 b랑 c에 모두 다 0을 대입한 결과랑 같습니다. 자, 또 짝함수에서 f-x는 fx라고 써놨는데 여기도 이 식에서 a랑 b 값에 0을 대입한 그 결과랑 같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칭성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 칠판 지우고서 두 번째 소재 증가 감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씨 뭐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재인 그래프 해석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증가 감소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가 앤 감소. 자, 이제 고1 때부터 배웠던 표현들부터 써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정의역의 두 원소 A랑 B에 대하여 자, A랑 B가 정의역인 X라는 놈의 원소라고 할게요. X라는 집합의 원소. 이럴 때 A보다 B가 더 크면 FA보다 FB가 더 크다라는 게 증가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거일 때 FA보다 FB가 더 작다라고 하면은 감소함수를 이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증가함수. 얘가 감소함수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증가함수라는 거랑 감소함수라는 거 그래프 상황 속에서 볼게요. 증가함수만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증가함수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게요. 응? 연속이면서 증가하는 함수를 하나 그렸어. 자,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지? 1대1 대응? 1대1 함수의 성질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와중에 치역과 공역까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1대1 함수의 정의는 뭔데 또? 정의역이 서로 다른 두 함수 x1과 x2에 대하여 fx1과 fx2가 같지 아니하면 이때 1대1 함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교과서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고1 교과서에. 그 두 놈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응? 치역과 공역까지 모두 다 같아지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뭐 하고 있어? 증가함수를 통해서 1대1 대응인 함수를 끄집어냈어요. 같다는 거야. 연속함수 속에서 증가만 하고 있는 함수가 나왔다? 걔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 야, 근데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를 배웠을 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함수의 전제 조건으로서 1대1 대응을 사용했었거든요. 그 함수가 뭔지 혹시 기억하니? 역함수입니다. 1대1 대응 함수는 역함수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과 같게 쓰일 수 있는 말은 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감소하고 있는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전 구간에서 감소만 하고 있는 함수. 자, 근데 이 그림도 보시면 1대1 대응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프상에서. 자, 연속인 함수에서 전 구간 감소만 하고 있다 라면은 1대1 대응으로 귀결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1대1 대응이라는 자식은 결과적으로 역함수의 존재성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함께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이 내용은 우리가 수투에서 미분법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곧 수투, 이제 9월부터 여러분들 계약하고 나면 배우게 될 수투에서 나오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요, 여기 위에 이 프라임이 있습니다. 다시가 있어요. 딱 짝대기가 점이 하나 있을 건데 이거는 fx란 함수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기울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말이 나오면요, fx가 그냥 증가함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f'x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오면은 이거 감소함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뭐 증가함수이면 f'x가 0보다 어때야 될까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좋지만 지금 아직 우리가 프라임이라는 기호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증가감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정도까지만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선생님 막 여기 3번도 쓰고 싶거든? 증가함수를 이제 적분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을 건데 그걸 아예 지금 쓰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증가함수에 대해서는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오목볼록입니다.
뭐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거를 뭐 요철이라고도 배웠었어. 요철. 이게 한자로 오목할 요자랑 볼록할 철자거든요. 그래서 요철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한자가 조금 독특하게 생겼어요. 요 오목하죠? 요라고 그러고요. 이거 뻑큐. 이게 철자예요. 요철이라고 쓰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거 쓰면은 니네들이 믿지를 않더라고. 선생님 장난치는 줄 알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목과 볼록, 오목과 볼록. 첫 번째. 자,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정역의 세원소 A, B가 있고요. 이 사이에 C라는 값이 있다라고 할게. 이럴 때 정역의 세원소 A, B, C가 있다고 할 때 자, 이러면은 어디로 볼록? 또 자, 이러면 어디로 볼록일까? 를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생각해 보자. 그래프 그릴게, 선생님이. ACB, ACB. 자, A에서 함수값, C에서 함수값, B에서 함수값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얘랑 얘 사이 기울기랑 얘랑 얘 사이 기울기. 자, 지금 여기에서 C라는 자식은 A랑 B 사이에 임의의 한 원소라고 할게요. C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보다 작대요. 그럼 무슨 소리야? 으롱 그림을 그린다는 거지. 어디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아래로 볼록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아래 것도 볼까? A에서의 함수값, B에서의 함수값 여기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A랑 B 사이에 어떤 C라는 지점이 있어서 C라는 지점에서 얘랑 얘 사이 기울기랑 얘랑 얘 사이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누가? 이 자식이 더 크대요. 그러려면 대충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그럼 지금 그림 대충 봐봐. 어떻게 생겼어? 위로 볼록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위로 볼록이구나. 위로 볼록이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사실 아니 하면 안 돼. 선생님 지금 되게 막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막 미분 2번 하는 이런 짓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과로 진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미분법 활용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 그때 가서 확인하시고요. 여기서도 선생님 다루고 싶은 게 되게 많아. 근데 너네들이 지금 배운 게 굉장히 미천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못하네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거는 고1 때 지금 시중 교재들을 보면은 블랙라벨이나 뭐가 있을까? 뭐 1등급 수학? 이 정도 문제집에서는 이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는 해요. 뭐냐면요. F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자식과 2분의 F A 플러스 FB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얘가 더 클 땐 뭐가 되고 얘가 더 클 땐 뭐가 될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볼까요? A라는 지점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좌변이 의미하는 건 뭐야? 좌변이 의미하는 거. 얘가 의미하는 건요. 자, 여기 지금 A의 함수값이랑 B의 함수값 이렇게 잡았다고 할게. A랑 B의 한 가운데에서의 함수값이야. A랑 B의 한 가운데.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여기에서의 함수값입니다. 이 지점에서 어딘가에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fx라는 자식이. 자, 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A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B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의 나누기,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샥 한 다음에 요 지점이 되는 거죠. 요 지점이랑 여기 위에 오게 될 2분의 A 플러스 B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위의 상황은 이거 이렇게 쓸까? 이렇게. 자, 위의 상황은요. 얘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얘가 더 커야 되니까 얘가 더 커야 돼. 그러면 이 자식은 어디 있어야겠어? 여기 있어야겠죠. 그림이 요딴 식으로 꺾이게 됩니다.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자, 이번에는 요 식이다 라고 할게요. 왼쪽이 더 크다. 그러면 평균에서의 함수값이 함수의 평균값보다 더 커야 된다 이 소리지. 자, 평균에서의 함수값이 얘보다 위에 올라와야 된다 이 소리야. 자, 뭐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럼 대충 뭐가 돼? 위로 볼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얘는 뭐다? 두 지점의 평균에서의 함수값. 얘는 뭐다? 함수값의 평균으로 해석해 주시면은 그래프 속에서 바로 이거 볼록성 의미하는 거구나. 위로 볼록이구나. 아래로 볼록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가지고 조금만 더 확장을 시켜 보려고 하는데, 자, 이거 평균이라는 건 사실상 그래프에서 중점, 1대1 내분점을 의미합니다. 내분점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 식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 m 플러스 n분의 mb 더하기 na m 플러스 n분의 mfb 더하기 nfa 요거의 비교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요 1대1 내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m 대 n 내분의 개념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방금 선생님이 썼던 방법 있죠? 그래프에서 확인했던 거 똑같은 방법 쓰시면 돼요 사실. 자, 그래서 요렇게 놨을 때 위의 상황은 뭐가 되겠다? 함수값의 평균이 더 큰 거니까 함수값의 평균이 더 크려면은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아볼이에요. 아볼. 자, 그 다음에 함수값의 내분점이 더 작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함수값의 내분점이.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이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뭐 여기에서 또 선생님 뭐 적분법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데 한두 개 더 있어요 사실. 네, 여러분들이 배운 게 너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개념 설명은 마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 풀면서 보시면은 지금 증가감소랑 오목볼록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내용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너네들이 수투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 증가감소는 들어가줘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뒤에 문제는 실어놓지 않았어요. 내일쯤이면은 수지쌤께서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올리실 건데 본인이 아는 지식이 너무 미쳐나요. 선생님들이 그런 것까지는 준비해 줄 수가 없구나 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 숙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미썸스쿨 대체 영상 테마 4번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